안녕하세요, 몬테솔로몬입니다. 2020년 가장 기대되는 스마트폰을 꼽으라면 삼성의 갤럭시 S11과 아이폰 12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2월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 폰 역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보니까 국내 기업에 자연스럽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이유에서 삼성이 과연 어떤 폼팩트와 기능으로 무장하고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설계 변경을 통해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단행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출시할 갤럭시 11은 노트 10 폼팩트를 기반으로 한 전면 패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작에 비해서 더 슬림해진 상단과 측면 베젤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서리는 라운드진 형태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제공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볼륨과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단에는 마이크가 추가되었고 USB-C 포트와 스피커도 함께 넣게 된다고 합니다. 3.5mm 이어폰 단자는 현재 거의 모든 제조사에서 제거하는 추세인데요. 혹시 추가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제거된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모델은 총 3가지로 6.3인치 혹은 6.4인치 크기의 갤럭시 11E 모델과 6.7인치의 일반 모델, 6.9인치의 플러스 모델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긱벤치 점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프로세서의 경우 갤럭시 11 5G는 엑시노스 990, 즉 엑시노스 9830을 탑재한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두 프로세서는 동일한 것인데요. 벤치마크 결과를 살펴보면 싱글코어가 427점, 멀티코어는 232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벤치마크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12기가 램을 탑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용량과 관계없이 12기가 램이 들어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는 5G 모델의 한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LT 버전에는 12기가 램이 탑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램 용량 관련한 루머는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출된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서 엑시노스 990에 대한 성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이번 엑시노스 990은 삼성의 커스텀 코어와 ARM 미들 코어로 구성이 되었으며 그래픽의 경우에는 말리 GPU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모델의 경우 AP는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한 갤럭시 S11의 벤치마크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공개가 된다면 조금 더 성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엑시노스 990은 2세대 7나노 EUV 공정에서 제작되고 스냅드래곤 865 역시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폼팩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5개의 카메라가 직사각형 모듈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폰 11에서 인덕션이라는 비아냥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아이러니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향후 스마트폰 외형은 이런 식으로 고착화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글 픽셀 역시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었죠. 카메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걸음 더 들어가 루머를 살펴보면 기존 12메가픽셀 센서를 대체할 10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탑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샤오미에서 먼저 1억만 화소 카메라를 적용했을 때 갤럭시 S11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진화된 카메라가 탑재된 것을 보면 삼성이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카메라로 따돌리려는 전략이 엿보입니다. 높은 픽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야경 촬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한 사물의 확대나 축소 시 화질 저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괜찮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200 광학줌을 적용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었는데요. 현재 나오는 소식들을 접할 때 이보다 더 진화한 500 광학줌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는 1500 하이브리드 줌, 50배 디지털 줌을 실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디지털 카메라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인물 사진과 AR 콘텐츠 개선이 가능한 초광각 슈터와 비행시간 센서는 사물의 심도를 보다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루머 그대로 나온다면 카메라는 이전 나왔던 어떤 시리즈와 비교해도 역대급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합니다. 처음 갤럭시 S11 루머가 터져 나왔을 때 양면 디스플레이, 슬라이드폰 형태의 롤러블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 폰의 이슈를 잠재울 만한 획기적인 폼팩터인데요. 하지만 출시일이 가까워질수록 현실적인 디자인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획기적인 폼팩터를 기대했던 유저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인덕션 후면 카메라라고 비판했던 삼성에서 비슷한 디자인을 채택한 부분도 아쉬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애플도 삼성의 야간 모드와 갤럭시 노트 10을 비하했지만 결국 다크 모드와 애플 펜슬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앞일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시일은 전작의 경우에는 올해 2월 2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 18일쯤에 갤럭시 S11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후 3월 6일에는 실제 판매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각형 모듈 안에 5개의 렌즈를 장착한 폼팩터가 유저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카툭티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인덕션이라는 비아냥으로부터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가져보는데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갤럭시 11이 다가올지 한번 지켜봅시다.